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상속자 김 과장입니다. 퇴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할까? 아마 대부분 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두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비로소 회사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목표 금액 하나만 바라보는 것보다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라는 선택은 단순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과 책임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처럼 가족과 부채,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이 있는 사람에게 퇴사는 결심보다 구조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막연하게 언젠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제 현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퇴사를 준비하면서 요즘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숫자 3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감정만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현실적인 기준들입니다. 저는 여전히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숫자를 단순한 목표 수익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달에는 우연히 수입이 잘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잠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는 퇴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숫자라기보다는 잠깐의 착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보다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그 구조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이 괜찮았다고 해서 다음 달도 괜찮을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상태가 3달, 6달, 1년 뒤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큰 목표를 바라보기 전에 작게라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 숫자들이 지금 제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훨씬 더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숫자는 거창한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붙잡고 있는 점검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은 생활비 커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현금 흐름이 저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까지 방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수입이 커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생각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많이 벌 수 있느냐 보다 지금 필요한 돈을 얼마나 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생활비를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방어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월급이 아니면 모든 것이 멈추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월급 외의 흐름이 생활비 일부를 대신하기 시작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사는 결국 월급이 끊긴 이유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커버율을 확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월급 의존 구조에서 얼마나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비율이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무작정 꿈꾸는 상태에서 조금은 계산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오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막연한 희망은 기분이 좋을 때만 유지되지만 숫자로 확인된 작은 변화는 불안한 날에도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운 수익을 상상하는 것보다 먼저 지금 제 구조가 생활비를 얼마나 방어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정지출 방어력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당장 멈출 수 없는 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멈출 수 있어도 지출은 저희 마음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은 줄일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고, 어떤 책임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잠시 미뤄둘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보다 지금 구조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를 훨씬 더 냉정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일보다 한계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고정적인 현실을 조금씩 흐리게 보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잠깐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한 문장이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숫자 앞에서는 쉽게 낙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구조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결국 퇴사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앞당기고 싶다는 마음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희망보다 먼저 방어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부수입 재현 가능성입니다. 이건 요즘 제가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온 돈과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정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입이 우연히 한번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이제 된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수익의 크기보다 그 흐름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성과는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가능한 구조만이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무언가를 시도할 때도 이게 크게 될까 보다 이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다시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저를 조금 더 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덜 흔들리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관점으로 보면 당장의 결과가 작더라도 그걸 실패로만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은 흐름이라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아직 작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완성된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막연하게 언젠가 뭔가 되겠지라고 기다리는 대신 지금은 작은 흐름이 반복 가능한지부터 조금 더 냉정하게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퇴사 준비라는 것은 결국 이런 확인의 반복에 더 가까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퇴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어떤 큰 결심의 문제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퇴사 준비는 거창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매달, 매주, 때로는 매일 계속 확인하고 추적하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생활비가 어느 정도 방어되고 있는지, 고정 지출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이 반복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지금 제 위치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날에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불안한 날에는 아직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어도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게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감정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숫자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숫자들이 저를 당장 자유롭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모한 착각으로부터는 조금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국 뛰어내릴 타이밍을 잡는 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퇴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 아직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분명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과 비교하면 막연하게 바라고 있는 단계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연한 희망 대신 작게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저의 위치를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얼마나 방어하고 있는지, 고정 지출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어쩌면 퇴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숫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기 좋은 숫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숫자까지도 같이 마주하는 일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과정을 조금씩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눈을 돌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계속 남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퇴사를 위한 준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급이라는 구조가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을 붙잡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조용한 공감이 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든든한 이유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